대선 3대 변수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갤럽 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5%, 윤석열 후보 35%, 정확하게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5%, 심상정 후보 4%. 오늘은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했는데요. 어제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발표한 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선 윤석열 후보 41.1%, 이재명 후보 32.9%, 안철수 후보 10.5%, 심상정 후보 3.1%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선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도저히 신적 영역이 아니면 맞출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여론조사 직접 이제 그 정치부장 할 때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집 전화가 많이 없어지고 대부분 휴대전화 한다든지, 그리고 요즘은 또 전화 걸면 잘 안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제 이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게 또 알뜰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RS로 할 때 하고 직접 상담원이 면접으로 할 때하고는 또 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느 조사는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거 있고, 어느 것은 동률에다가 조금 윤석열 후보가 좀 뒤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 과연 어디에 맞춰서 논평을 해야 될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한 전체로 보면 좀 추세를 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연말에 좀 떨어졌던 것이 상당히 좀 상승세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의 추락세가 있다가 이제는 좀 멈춘 것 같고, 그 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는 좀 상승을 하다가 조금 이제 그 평행적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런 추세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게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굳어지지가 않았고,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많이 변동이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대선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로 대선이 39일 남았는데요. 토요 랭킹쇼가 대선의 당락을 가를 3대 변수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요, 먼저 TV토론,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 후보 단일화,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변수인 TV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양자 토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횟수에 제한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자 토론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단 1월 31일 7시 양자 토론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1일 양자 토론 참여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니 윤석열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사자 토론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실무 협상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좀 다시 모여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31일에 양자 토론을 하는 거로는 지금 이게 된 거고요. 서로 의견들과 의견 대안들을 내놨으니까 내일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양측이 놓고 더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박주민 단장은 어제 얘기였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양쪽이 실무협상단이談판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정대 기자께서는 이게 순탄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순탄하게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 31일 날 양자 토론을 오후 7시에 갖기로 했잖아요. 그건 이미 합의한 거니까. 그리고 2월 3일에는 또 다시 사자 토론을 갖기로 오후 8시에 이제 3시간 동안 갖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갖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사자 토론은 방송사 주관이니까 방송사가 알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양자 토론은 완전히 두 후보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쭉 양쪽 협상한 쪽 양쪽 취재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그건 사자 토론에서 다 하는 거니까 똑같이 예. 하지 말고 분야별로 나누면 국정 정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끝까지 완전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구체적인 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도 예. 크게 합의를 지금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무진의 협상과 별개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양자 토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무슨 협의를 할 때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 좀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꼭 31일입니까? 왜 꼭 7시라 해야 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뭔가 말로는 하자고 하는데 뒤에 꼬리를 하나 달아놨는데 그걸 보면 또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꼼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저 자신도 뭐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 특히 뭐 양자 토론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말부터 계속 여러 차례 그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질문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사자 토론도 협의되는 대로 하여튼 뭐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하종대 기자가 취재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분야를 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입장의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분야별로 토론을 하자. 과연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다음 주 월요일 만약 양자 토론이 성사된다면 설 연휴 최대 이벤트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질문할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여러 이슈를 대장동 이슈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물론 예측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그렇게 얘기했죠. 무속 관련된 질문 안 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정책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첫째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정책적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건 사실은 양측의 두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로 얘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즉 상대방이 그 부분을 질문하고 공격했을 때 얼마나 잘 답변하고 국민들이 볼 때 그게 납득 가능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후보가 어떻게 잘 넘어가고 또 답변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되면은 오는 2월 3일에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사자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TV 토론 과연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TV 토론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오진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이거.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네, 논란이 된 장면만을 모아봤습니다. 하종대 기자께서는 TV 토론이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선 때보다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주요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법에 정해진 3번 사자 토론 위에도 양자 토론 무제한으로 많이 해보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서로 각자 이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충분히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충분히 TV 토론도 많을 거고 영향도 많이 미칠 거다. 특히 다른 때하고 달리요.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세과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걸 통해서 지지자를 많이 끌어모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온라인에서 많이 되고 TV 토론을 통해서 한꺼번에 그게 인터넷으로 가든 아니면 방송으로 가든 해가지고 그것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대선의 3대 변수 중 두 번째, 네거티브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두 유력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뜨거웠죠.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저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술이나 마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 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황간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 본인도 2시간을 참지 못하고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습니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과 검증, 팩트 체크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야당이 이 네거티브 공세라면서 오히려 역공세를 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조만간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더니 진짜 중단하라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최지문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자마자 또 네거티브를 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리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한들 대선 끝날 때까지 네거티브 공방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빙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런 공방이 커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측 다 사실은 네거티브가 강화되거나 그걸 너무 강조했을 때는 그것이 또 우리의 역풍이 돼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좀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그게 전부 다 저는 네거티브라고 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정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선거나 아니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처벌이나 아니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무속 관련해서 본인이 했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생활의 영역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도리어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네거티브를 최대한 줄이되 이것이 정말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 세 번째 변수 바로 후보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주목되고 있죠.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서울시당의 내부 보고서에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에 이재명 후보가 필패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후보 단일화 막판 변수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하여튼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 17%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 본인도 아마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지지율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상당히 이제 좀 상한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단일화에 나선다 그러면 예전같이 그냥 어떤 여론조사 통해서 후보 하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정부 형태를 통해서 권력 분배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검토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경우는 상당히 필승 카드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중에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 쪽도 이 빼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4명 나오는 게 사자 필승론, 즉 4명이 다 나와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 이런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정말 선거 막판까지 누가 이길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이제 확실한 방법은 결국 후보 단일화 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불가피할 경우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리 4명 가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낙관론이 나올 텐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안철수 후보 17% 지지율은 한국 갤럽에서 과거에서 나온 건데 저희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희 영상에 같이 게시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남은 3대 변수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